대보름이라 우리가 가져오셨는데 언니도 그 들여오면 있습니다. 와서 가져가시고 저 올 한해 이거 빼시고 빼시고 나쁜 일 없고 우리 자유한국당도 좋은 일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통령께 하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부러움을 빼시고 올해 좀 안 좋은 일이 없도록 좀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지난주에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방미 성과 보고는 이따 의원총회에서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워터게이트 호텔에 묵었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날 아침에 서울로 돌아오는 날 아침에 워터게이트 호텔에 그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난 그 방을 저희가 둘러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72년에 이 닉슨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 이 민주당 선거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를 했고 그 민주당 선거사무실하고 바로 연이어 있는 이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모든 그 214호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205호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모든 사건을 지휘했던 그 장소 체포되고 백악관에서는 8월 30일에 이 건은 백악관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7일에 그해 11월 7일에 닉슨 대통령은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딥스트로트도 이 내부자 고발이 계속되면서 또 아주 초년생인 언론사 초년생 기자의 계속된 기사로 결국은 닉슨 대통령은 74년 8월 9일 26개월 만에 사임하고 맙니다. 이걸 보면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에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에는 권력형 비리, 정경유착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부들법 사찰에 대해서 폭로한 지 2달이 지났으나 청와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 수사관의 공익제보자 신고도 묵살한 채 오히려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최근에 검찰 수사에서 하나하나씩 그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직접 보고를 받았고 환경부 장관이 직접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본인이 임명 권한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환경부의 블랙리스트의 끝은 누구인가? 이 환경부 장관을 뒤에서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환경부 장관 스스로도 흑산공항 관련해서 사퇴 압력을 받고 이와 관련해서 사찰을 받았다고 하니 정말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난주에 보니까 드루킹 김경수 지사와 관련해서 드루킹이 제출한 USB에 대해서 특감반이 실질적으로 알아봤다, 특감반장이 지시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대구 경북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정권 4대 악정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4대 악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악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서민을 피폐하게 하는 이 소득주도 성장의 고집으로 인해서 일자리는 재앙이 되고 서민 경제는 이제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보 악정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월남식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결국 이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 아닌가 하고 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워싱턴 갔다 와서 저희가 느낀 것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미 간의 찰떡 공조가 필요한데 이 정부의 지나친 급격한 과속, 남북관계의 과속이 북한의 비핵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엊그저께 또 금강산 관광 재개도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힘들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정부에 다시 한번 충원합니다. 남북관계의 급과속을 막아달라고 충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정치악정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총선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획책을 위해서 조혜주 선거관리위원을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비롯해서 총선용 예타 사업을 지금 전국에 남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역시 비리 악정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김태우 특검 그리고 신재민 청문회 그리고 손혜원 국정조사 그리고 최근에 문다혜 씨 사건 등에 대해서 청와대는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문개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딥스로트가 한 명이 아니라 제2, 제3의 딥스로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가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거짓이라고 또 다른 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은폐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바로 거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닉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불법이 아니다 이런 항변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그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이러한 여러 가지 국민의 의혹에 대해서 답하기보다는 여권에서 제기하는 역사 왜곡 프레임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전체를 향해 마치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자기부정 집단으로 매도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집단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의 최측근은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불법적으로 여론조작을 공모하여 구속되었고 김태호 전 수사관이 말한 것처럼 민간인 사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재판에 불복하면서 그런데 여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경수 재판에 불복하면서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사법부에게 선전포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판결문을 전부 다 분석해서 그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도가 넘습니다.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또 김경수 구하기를 위한 혈세 퍼붓기에 온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거를 유린하고 사법부에 칼을 들이대고 민간인 사찰하고 통제하는 것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고 그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은 함께 대통령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대통령은 어제 기어이 동문서답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은 야당의 훈결을 찾아 입법부를 모독하기에 앞서서 대통령 주의를 다시 한번 둘러보기를 촉구합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이 차면 기운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청와대는 조작된 민심에 의지하던 관성을 버리고 국민의 소리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